예, 지금 최근에 나온 뉴스 중에서 좀 재미난 것 중에 하나는 그 미국 국방부 장관이 네. 이 아시아 이쪽에 이제 순시 한번 네. 쭉 한번 하려고 야, 이거 잘 지내고 있어? 니네들 이거 똑바로 하고 있어? 네. 헤그세스라고 하는 놈인데요. 네. 이놈이 쭉 돌려가다가 한국은 안 가. 네. 근데 이게 지금 이제 최근에 민감 국가 지정 정확하게. 이거랑 연관이 있는 건지 아니면 또 이게 훈련 기간이란 말이에요. 지금 네. 한미 연합훈련 중. 내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자가 그래 기자 그 기사가 그렇습니다. 이게 괜히 한국 갔다가 또 한국 뭐 내정에 간섭한다는 얘기 들을까봐 그런 얘기도 있고요. 뭐 제가 볼 때 그런 건 잘못된 기사라고 봐요. 네, 그럼 왜 안 오는 겁니까? 미국이 그런 걸 신경 쓰는 나라예요. 내정은 신경 안 쓴다. 특히 트럼프. 네, 트럼프가 남의 나라 내정 간섭 신경 씁니까? 그렇죠. 그 트럼프 발언 보십시오. 그 어마어마한 내정 간섭 발언들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는 쪽으로 차라리 좀 신경을 쓸지 몰라도 네. 트럼프는 개의치 않을 겁니다. 오히려 저는 한국은 지금 관심사가 아니다. 특히 군사 부분에서는 네. 주요 관심사가 아니다. 국방부 장관 입장에서는 민감한 국가가 아니고 여기는 무관심 국가. 무관심 국가다. 네. 그러니까 지금 그 미국의 최대 주적으로 삼고 있는 건 중국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번에 재밌는 게 칼빈 스노가 부산에 네네. 입항해서 북에서 뭐라 했어요. 네. 근데 이 칼빈 스노가 한미 연합 훈련에 참가한 게 아니고 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훈련을 했단 말이에요. 네. 저쪽 남쪽으로 빠져가지고. 예. 그러니까 이런 걸 봐도 이번에 현재 미국은 중국을 압박하는 쪽에 지금 역량을 집중하고 있어요. 근데 중국을 치는 데서 압박하는 데서 한국은 중요도가 조금 떨어집니다. 예. 그러니까 뭐 부르면 오는 나라이기도 하지만 중요도 자체가 좀 떨어지죠. 그래서 에이 뭐 안 가. 뭐 그다지 우리가 관심을 기울일 대상이 아니야. 하는 게 하나가 있을 테고요. 또 하나는 와도 만날 놈이 없는 거예요. 그러네. 대통령이 없잖아요. 대통령 없지. 국방장관 감옥에 국방부 있죠. 장관도 없지. 대리잖아요. 네. 감옥에 있잖아요. 뭐 누구를 만나서 뭔 얘기를 하지? 만나서 또 얘기한들 이것들이 과연 임기나 보장되는 놈들일까? 또 우리 말을 잘 들어서 관찰할 수 있을까? 예. 근데 트럼프는 그런 거죠. 실력 없고 이렇게 중간에 뭐 허수아비처럼 서 있는 놈은 상대를 안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약간 상대방이 힘이 세야지 약간 희열을 느끼나 봐. 그렇죠. 약간 급이. 예? 그 나라가 작든 크든가 상관없이 약간 뭐 핵도 있고 약간 좀 세고 좀 그죠. 이래야 그래야 만나려고 그러죠. 야, 얘기 좀 해볼까? 근데 애가 뭐 지지율도 없고 이거 과도 정부도 아니고 대리들이고 대리의 대리잖아요. 대대리. 그냥 만나가지고 저하고 뭔 얘기를 하는 게 이게 뭐 재미도 없고. 재미도 없고. 그래서 이제 상대할 대상이 없다. 한국에는. 그리고 또 하나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지금 북이 상당히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요. 뭐 위협적 행동을 하겠다, 처절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 등등 그랬죠. 계속 성명을 내면서 강경 대응을 지금 시사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트럼프는 장기적으로는 어쨌든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억제하면서 북미 회담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입니다. 이건 뭐 다들 인정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헤그세스가 왔는데 또 남쪽에 있는 이 극우 세력들 달래주기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최상목이랑. 그래가지고 공동성명 같은 거 발표했다 쳐요. 근데 이게 북을 자극했다. 그럼 트럼프 입장에서 귀찮거든요. 그러니까 야 그냥 가지 마, 안 가. 야 가서 만날 놈도 없고 괜히 북한 자극하지 말고. 가서 괜히 또 말 한 번 잘못했다가 발끈할라. 그러니까 북쪽이 그 루비오 장관이 불량 국가라고 언급했다고 난리를 쳤었거든요, 성명으로. 그렇죠. 바로 그냥 까버렸죠. 그다음부터 루비오가 불량 국가 얘기를 안 해요. 그래요? 쏙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아마 주의를 줬을 거예요. 자극하지 마. 자극하지 말라고. 좀 있으면 나중에 언젠가는 대화해야 되는데. 자극하지 마. 사실 그 얘기도 보니까 북한만 꼭 집어서 불량 갖고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루비오가. 그렇죠. 여기저기 두루두루 얘기하다가 싹 나온 거예요. 북한도 나온 거예요, 그냥. 근데 북한이 이거를 안 봐주더라고. 그렇죠. 언행 조심해라, 뭐. 불량 국가?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자극할 이유가 없다. 자극할 이유가 장기적으로 없다. 어쨌든 만날 생각인데. 그런 게 있는 거군요. 이번에 이 관련해서 정말 재미난 뉴스는 그 USAID 이제 없애버렸지 않습니까? 없애버렸는데 VOA를 없앴다는 겁니다. VOA를. VOA도 없앴어. 대대적인 축소를 지금 명령한다는데 거의 뭐 해체에 가깝죠? 뭐 없애려는 모양이에요. 지금 그래도 돈이 안 나와가지고 지금 뭐 사이트가 벌써 운영이 안 된다고 그래요 지금. 근데 이게 VOA가
이 기사를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은 사실상 한국 구구 세력들에게 지령을 내리는 데라는 거예요. 이게 한국 기사입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그래가지고 영어 회화 같은 거를 하루에 하나씩 내보낸대요. 네. 근데 윤석열이 나온 날 뭐 그는 굉장히 뭐 강력하고 뭐 어쨌습니다. 이걸 영어로 이제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댓글에 다 뭐 우리의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해 주시는군요. 아주 구구들이 엄청나게 좋아하는 이 방송이었어요. VOA가 그렇죠. 미국의 소리죠. 네, 맞습니다. 이거 날려버리네요, 미국이. 트럼프가. 그러니까 트럼프가 제가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네오콘하고 전쟁 중이란 말이에요. 네. 내전 상황인데 네네. 네오콘의 세계 지배 수단을 이제 지금 이런 게 다 그런 건데요. 네, 작사를 내려고 해요. 네, 왜냐하면 네. 거기에 네오콘이 다 모여 있으니까. 예. 근데 그 세계 지배 수단 두 개입니다. 군대하고 CIA라고 보면 되는데 군대를 당장 날리기 힘들어요. 예. 네오콘의 아성인 군대를 전쟁 중이기 때문에. 음. 그래서 군대는 종전을 한 뒤에 날릴 겁니다. 예. 날리더라도. 그래서 트럼프가 어디에 먼저 공격을 집중했냐면 CIA 쪽이죠. 그래서 USAID 해체시킨 거고, 예. NED 자금줄 차단한 거고, 네. 이 미국의 소리 해체에 예. 들어간 거고, 어휴, 큰 CIA 건데요. 전원퇴직 받은 거고, 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CIA 쪽을 다 이제 거들을 내는 건데 한마디로 네오콘의 세계 지배 수단을 없애버리는 거죠. 네. 거의. 그래서 어떤 사람은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정권이 바뀌면 또 세계 지배를 시도할 수 있는데 트럼프 이렇게 다 날려버리면 그거 어떻게 재건하냐. 이렇게 한 번에 다 날려버리면 예.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자 어쨌든 한국 언론에 무슨 얘기가 그래서 나오냐면 예. 대북 인권 단체들 사실 이제 말이 대북 인권 단체지 북을 막 적대시하면서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예. 그러니까 뭐 그런 이제 미국의 돌격대 박상학 같은 애들요. 네, 박상학 같은 애들이죠. 예. 그런 단체들이에요. 예. 인권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돈 받는 단체죠. 네. 고사 위기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아. 오늘 엊그제 기사에 나왔어요. 돈이 없을 거예요. 진짜. 돈이 안 들어온대요. NED에서 돈 주고 수잔 솔티가 다 준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USAID, NED 이런 자금이 네, 끊기니까 네. 돈이 안 들어와서 지금 다 망할 지경이라는 거예요. 야. 자 그럼 VOA가 망한다는 것, 없어진다는 것도 비슷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트럼프가 그야말로 지금 CIA 쪽 라인은 아주 아작을 내고 있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네. 끝나면 네네. 군대를 손보려 그럴 겁니다. 네오콘의 이제 그 다음 세계 지배 수단인 네. 군대를 끝내기 위해서는 종전을 해야 됩니다. 그럼 우크라이나 지금 종전 거의 다가가고 있죠. 중동은 다시 좀 문제가 생겼지만 네네. 동아시아에서 북과 협상하면 여기도 손을 볼 수가 있어요. 예. 그게 사실 트럼프의 구상이거든요. 그렇게 네, 해서 네. 종전하고 네오콘 세력은 완전히 이 기회에 끝을 보겠다. 뭐 이런. 선생님 이게 네오콘에 대해서 왜 이렇게 적대적이에요? 트럼프가. 왜냐면 돈이 안 되거든요. 핵심은 그거다. 간단해요. 돈이 안 돼서 적대적이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군사안보 합체하고 연관이 없어요. 네. 금융자본가 월가하고도 상관이 없어요. 네네. 뭐 민주당은 사실 군사안보 합체, 네오콘과 월가, 그다음에 제약회사 네. 이런데 거의 이제 자본가들이 모여 있는 집단이라고 봐야 되죠. 네네. 근데 트럼프는 부동산 재벌이고요. 제조업 쪽에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네. 굴뚝산업. 네. 그다음에 에너지 산업 쪽. 그러니까 군수 산업은 해외에서 전쟁을 하면 할수록 네. 지배를 하면 할수록 돈을 벌어요. 예. 금융자본도 마찬가지예요. 그 과정에서 돈을 투자해서 빼먹으니까. 이번에 많이 벌었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맞습니다. 많이 벌었죠. 그 뭐 제약회사도 코로나 같은 거 코로나 퍼지면 돈 많이 벌었죠. 돈 많이 벌고. 그러니까 얘들은 세계 지배에 엄청 관심이 많은 집단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글로벌리스트라고 불러요. 이걸 다 묶어서 예. 세계주의자들이라고. 그래서 그 바이든이 떠들던 뭐 이제 소위 가치 동맹 네, 이게 가치 이제 동맹. 글로벌리스트들의 네, 이제 네, 네. 주장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트럼프는 돈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한테 이게. 네. 아니 전쟁에서 나한테 돈을 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자기한테 돈이 안 된다. 자기네 쪽 세력한테. 그러니까 지네들한테 돈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넓게는 미국을 망하게 하고 있다 이네들이. 네네. 아니 미국은 지금 부채에 짓눌려서 나라가 망할 지경인데 뭐 국가 지금 국가 부도산 부도를 계속 지금 넘기고 있는 거거든요. 간신히. 겨우겨우 넘기고 있는데 이놈들은 미친 듯이 전쟁을 벌려가지고 네. 국가의 돈을 갖다 탕진하고 지네들 배불리고 그 돈을 지네 배만 불리고. 그러니까 이거 너희들 때문에 미국이 망하는 거야. 나한테도 도움 안 되고 이거는 미국한테 도움이 안 돼. 그러니까 너희들은 다 죽어야 돼. 뭐 이제 그게 이제 트럼프 입장인 거예요. 네네. 고립주의를 주장하는 건데 사실 뭐 고립주의는 제한된 제국주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세계 전체를 지배할 수는 없으니까
북미나 먹자. 우리 나와바리나 치자. 제한된 제국주의. 이렇게 후퇴한 제국주의. 현실적 제국주의. 현실적 제국주의. 네, 그렇게 봐야 되는 거군요. 그런 점에서 지금 미국 내에서의 내전이 벌어지고 있고 이 내전이 한국에도 들어와서 벌어져요. 네네. 그러니까 네오콘 세력이 80년 넘게 미국을 지배해 왔는데 트럼프가 한 방 때렸다고 다 갑자기 죽고 항복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니까 어떻게든 반격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너무 트럼프가 빠른 속도로 밀어치니까 어쩔떨해가지고 반격을 못하다가 지금 전열을 정비해서 대반격에 나섰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뭐 테슬라 가서 막 테러하고 불 지르고 이런 것도 저쪽 네오콘 쪽에 사주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자, 어쨌든 그저 서부지법의 불지른 놈들이랑 같은 그런 계열인 건가요? 그럴 수 있죠. 어쨌든 대대적인 반격을 시작할 거라는 거죠. 이대로 질 수 없다. 미국 내 주류 세력이 누가 되느냐의 싸움인데 마가 세력이 되게 놔둘 수는 없다. 그래서 싸움을 벌이는데 그 싸움의 여파가 한국에도 세계적으로 미치고 한국에도 미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오콘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 지령을 따르는 사람들과 트럼프 쪽의 영향과 지령을 받는 사람들로 한국에서도 계속 격돌이 벌어지고 혼란이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조갑제나 이 정규제는 이제 트럼프 쪽으로 붙었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거죠. 한동훈 이렇게 좀 세우려고 하는 이런 그렇죠. 식으로. 아무래도 뭐 윤석열이나 김건희 쪽은 그동안 그토록 밀었던 해리스와 바이든과 맞습니다. 트럼프 안 되기만을 바랬는데요. 그렇습니다. 제발 좀 전쟁하기만을 바랬는데. 그렇죠. 야, 이번에 선생님 그 어제 나온 뉴스 정말 깜놀했습니다. 그러니까 연평도에서 옛날에 그 포격했다가 북한으로부터 포격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때 수준만큼 막 훈련을 했다는 겁니다. 포사격하고 그다음에 아파치 헬기 날아가가지고 북한 쪽으로 막 일부러 가가지고 다 들리게 적을 포격해라 막 이런 얘기하고 그래서 막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는 거예요. 전쟁 도발을 그냥. 와, 그 6월이더라고요, 선생님. 6월. 기를 쓰고 한 겁니다, 진짜. 그러니까 지금 계엄은 지금 12월 3일이었는데 무인기 보낸 건 10월이었고 이거 이렇게 했던 건 6월이더라고요, 선생님. 그러니까 미국이 네오콘들이 그때까지만 해도 한반도의 긴장을 의도적으로 고조시켰어요. 그러니까 같이 했다는 거죠, 이건 다. 윤석열하고 같이 한 거죠, 짬짬이해서. 그러다가 12월 근방에 들어서면서 무인기를 보낸 시점에서 북이 도저히 못 참겠다 싶어서 강력하게 경고를 하잖아요. 엄청났죠, 그때 경고가. 야, 미친 개를 키운 건 너희들이니까 사고 나면 주인에게 책임을 묻겠다. 그러니까 미국을 치겠다는 얘기를 이제 하면서 전면전 준비를 합니다. 이제 다 포부대를 배치하잖아요. 휴전선에다가 바로 터지면 전면전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미국이 이 징후를 읽고 야, 이게 전쟁 터지면 국지전 정도로 끝나지 않겠다. 사실 그 당시에 미국은 한국에서 전쟁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던 게 아니고 전쟁을 일으켜서 그걸 빌미로 계엄을 때리고 한국 상황을 윤석열이 완전히 장악하게 만든다면 한국을 이 우크라이나 파병을 하랬던 겁니다. 사실상. 파병을 위한. 우크라이나가 너무 상황이 안 좋아서 그 목적이 컸어요. 북과 직접 전쟁하려는 목적보다는. 근데 북이 그런 장난질을 치는 순간 바로 미국과 전쟁하겠다, 전면전하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뜨거운 거군요. 뜨거운 한 거죠. 성렬아 안 될 것 같아. 참어. 그러니까 성렬이가 못 참아 형님 그러면서 이제 저지른 거 아니에요. 이 상황이 이렇게 흘러왔다고 저는 보거든요. 못 참아 형님 그럼 지들끼리 막 하니까 골드버그가 야씨 어떻게 된 거야? 말 안 해줘? 그러니까 6월에 그런 짓은요 미국 허락 없이 못 해요. 그러니까요. 상식적으로. 더더군다나 그렇죠. 그 NL 근방에서 헬기를 그렇게 날린다. 그러니까요. 미국의 허락 없이 그거 못 합니다. 큰일 나죠. 그건 미국과 같이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미국은 입장이 전쟁을 하겠다는 입장이었던 것이죠. 입장이었다. 전면전 아닌지라도.